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쉐이더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쉐이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배운 다음에 실습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이더입니다. 쉐이더란 이제 사물을 화면에 어떻게 나타낼지를 결정하게 되는 친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왼쪽 고양이 그림을 보고 계시면 같은 고양이 그림인데도 어떤 그림은 흑백이고 어떤 그림은 스케치한 느낌이 나고 어떤 그림은 좀 더 딥하고 어떤 그림은 좀 더 찰흙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런 오브젝트를 화면에 어떤 식으로 나타낼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띄우는 게 이제 쉐이더입니다. 쉐이더로 이제 유명한 마인크래프트를 보시면은, 조용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좀 단조롭고 좀 딱딱한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쉐이더를 적용하고 나니 좀 더 포근하고 좀 따뜻한 이런 포근한 쉐이더를 적용한 후입니다. 이렇게 같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쉐이더를 적용하게 되면은 뭔가 사뭇 다른 느낌으로 게임의 장르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좀 더 게임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컴퓨터 그래픽스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쉐이더를 실습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지식이 있는데, 먼저 렌더링 파이프라인입니다. 렌더링 파이프라인은 모니터가 물체를 화면에 드리는 단계입니다. 총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정보 가져오기, 두 번째로 정보 쉐이딩, 정점 쉐이딩, 세 번째로 레지스터라이저, 네 번째로 픽셀 쉐이딩,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가져오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3D 물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컵이지만 이제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듯이, 이렇게 점들로만으로도 충분히 3D 오브젝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정보 가져오기 단계에서는 이제 정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랑 노말 벡터 등등이 있지만, 현재는 그냥 포지션, 위치에 대한 정보만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픽셀 쉐이딩인데요. 가져온 정점의 정보를 로컬 좌표계, 처음에 가져올 때는 물체를 중심으로 이게 정점의 좌표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하게 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3D 세상에 있는 저희 왼쪽 큐브가 2D 세상에 있는 모니터는 평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면에 어떻게 위치될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면체 좌측 하단의 점이 화면에는 이제 어디에 위치하게 될지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 점이 화면에서 한 이쪽쯤 되니까 0.5, 0.3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서 여기에 있는 점은 얘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저입니다. 이는 이제 오브젝트를 모니터 픽셀로 표현하는 작업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그냥 픽셀 느낌을 좀 주려 가져온 건데, 여기서 말하는 픽셀은 저런 픽셀이 아니라 이제 저희 모니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수많은 픽셀로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모니터 어느 픽셀에 이제 어떤 점이 위치하게 될지 어떻게 나타낼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레스터라이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화면에는 이제 그냥 아무런 질감, 아무런 색상, 그 다음에 어떤 그림자도 없는 그냥 평범한 육면체만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픽셀 쉐딩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용해봤던 이제 그림자, 색상, 질감 등을 추가해서 이제 화면상에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색상은 0에서 255의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포토샵이나 다른 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색상은 3원색인 RG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값을 0에서 255 값으로 자유롭게 수정을 해서 모든 색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흰색 같은 경우는 모두 최대값인 255, RGB 값을 255로 해주시면
흰색 값이 되고, 빨간색 값은 R즈 값만 최대로 하고 나머지를 0으로 하면은 빨간색, 그 다음에 검은색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0으로 하면은 검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색 같은 경우는 이제 RGB 값을 통일시킨 상태에서 0에서 255 사이 값으로 해주시면 원하시는 회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나중 가면은 이제 쉐이더 작업을 할 때 이제 RGB 값을 벡터의 느낌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벡터도 결국에는 숫자 3개가 뭉쳐있는 하나의 꼴인데 이제 RGB도 이제 XY, Z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아시게 된 거기 때문에 나중 가면 이를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쉐이더 실습입니다. 어, 저희는 이제 원래는 쉐이더 코드라 해가지고 쉐이더 전용 언어로 이제 작업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화면량이 많으니까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쉐이더 그래프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켜셔서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하신 다음에 여러분 아마 들어오실 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좌측 상단에 패키지 버튼을 누르시고 유니트로 패키지 카테고리를 변경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쉐이더를 치시면 여기 쉐이더 그래프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쉐이더 그래프를 인스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리무브라고 뜨는 겁니다. 설치 완료되셨으면은 이런 프로젝트 탭에 들어가셔서 우클릭, 크레이트, 쉐이더 그래프, 뷰티, 및 쉐이더 눌러주셔서 테스트 쉐이더 그래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 하시면은 이런 탭이 생성이 되는데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안에 이런 처음 보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움직이려면은 Alt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해주시면은 이게 줌인, 줌아웃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값들을 조정해서 인게임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벌텍스랑 프라그먼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계 중에 이 픽셀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 이 단계가 정점의 정보를 가져오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고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프라그먼트가 이제 저희가 이 네 번째 질감, 색상 이런 걸 결정하는 게 픽셀 또는 프라그먼트 픽셀 쉐이더가 아니라 이게 정점 쉐이더입니다. 이 오타가 났습니다. 정점 쉐이더이고 왠지 이게 픽셀 쉐이더가 두 개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점 쉐이더인데 정점 2단계가 여기 있고 4단계가 여기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그먼트 쉐이더가 픽셀 쉐이더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픽셀 쉐이더의 값을 바꿔보면서 이제 화면상 어떻게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파라미터를 만들 수 있는 창인데요.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컬러 누르셔서 커스텀 컬러 이런 지 아무나 붙여주셔서 드래그 앤 드롭 해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만든 파라미터가 쉐이더 그래프 안으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끝에 이런 점을 눌러서 늘어뜨리면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컬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메탈릭 스무스니스는 보시면은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 괄호하고 1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한 값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플로에 변수 하나 만들어 주셔서 맵 하나 만들어 주시고 카테고리 하고 하나 만들어 주셔서 스무스
스무스니스 두 개 만들어줘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희가 보시면은 컬러는 4값인데 이게 어떤 거냐, RBG 한 다음에 A값, 알파값까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연결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유니티 씬에서 컬러를 조정할 텐데 이게 컬러 블록을 줘가지고 나타날 때 컬러 블록가 나타나서 좀 더 조정하기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벡터 3를 연결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데 여기다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UI가 좀 더 컬러가 편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이걸 저장해 주시고 그럼 이제 저희의 커스텀 쉐이더 그래프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유니티 이제 큐브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만든 쉐이더를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이걸 0,0,0으로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큐브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전 시간에도 알고 있다시피 이제 물체를 색상이나 질감을 결정하는 것은 메테리얼입니다. 메테리얼이란 이제 사실 이제 쉐이더 정보, 즉 어떻게 물체를 그릴지에 대한 정보 함수에다가 특정 값을 넣은 결과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메테리얼마다 이제 각자 쉐이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메테리얼인데 이거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쉐이더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냥 스탠다드 쉐이더에 그냥 이런 값들이 들어간 결과물이 이 큐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쉐이더 그래프를 누르고 우클릭을 누르면은 크레이트 메테리얼 해주시면은 다시 메테리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만든 쉐이더 그래프를 메테리얼이 완성이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설정했던 눌러보시면 저희가 만들었던 파라미터인 커스텀 컬러, 맷, 스무스, 벡터 3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칼라 블록인데 이 벡터 블록으로도 색상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일일이 조정하기가 어렵고 색상이 변화된 게 한눈으로 보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칼라 블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칼라 블록은 이제 4인데 왜 3에 이제 베이스 컬러는 3이고 얘는 4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3 같은 경우는 컬러 블록이 이제 RGB, 이제 A, 알파까지 있는 이 네 가지 값인데 이 3이면은 RG, B까지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알파 값은 이제 값으로 치지 않고 RGB 값만 가져와서 컬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적용시킨 다음에 알파를 좌우로 변경을 시켜 보시면은 알파가 0인데도 그냥 물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머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되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큐브에 들어가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까 스탠다드였던 쉐이더가 저희의 쉐이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값을 마음대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색상을 아무 원하시는 핑크로 색깔로 해주시고 메테리얼 값을 메탈릭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메탈릭은 금속이란 뜻인데 1에 가까울수록 이제 금속의 느낌이 나고 0에 가까울수록 비금속 느낌이 나게 됩니다. 스무스니스는 이제 부드러움, 이제 거친 정도인데 보시면 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1을 넣어보시면은 이렇게 윗부분이 엄청 희고 옆부분은 이제 안 희고 그러는데 이게 광나는 재질 있지 않습니까? 막 빛이 막 심하게 반사되고 광나는 재질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 메탈릭 스무스니스라는 완전 뺀딱뺀딱한 재질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차라리 9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스페어 위치도 0, 0, 0 해주신 다음에 좀 움직여서 위치를 좀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 스피어인데 이제 저희 쉐이더를 적용해 보면은 이렇게 완전 이제 반딱반딱한 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0으로 하면은 완전 그냥 메탄, 그 찰흙 같은 메탄 질감이 되고, 다시 메탈릭 1로 하면은 메탈릭에 스무스 1로 하면은 이렇게 금속의 뺀딱뺀딱한 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컬러를 자유롭게 움직여 주셔서 그렇게 원하는 구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쉐이더 그래프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보고 이제 다음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쉐이더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밑에 있는 그림처럼 멀리 있을 때는 이제 원래 색깔 유지했다가 가까이 가면은 까매지는 그런 쉐이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켜주시고 일단 하이랍 화면을 좀 깔끔하게 다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 건데 이제 크레이트 쉐이더 그래프 빌트인 쉐이더 그래프 해주셔서 그냥 커스텀 쉐이더라고 이름 쓰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쉐이더 그래프 창을 띄워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창을 크게 키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이 물체랑 가까이 갔을 때 얘 검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어의 위치랑 이 오브젝트 각각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 위치랑 이 오브젝트 위치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검은색, 즉 0에 가까워지도록 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쉐이더 코드로는 일일이 구현을 해야 되지만 이제 쉐이더 그래프로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레이어 포지션이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값은 그리고 이 값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랑 거리를 측정을 해서 어두워지게 가까워지면 어두워지게 하는 그런 쉐이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의 위치가 필요한데 빈 공간 아무 데나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노드를 추가할 수 있는 창인데 여기서 포지션 포지션 스펠링을 잘못했네요. 그리고 또 지금 포지션으로 스펠링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지션인데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 쉐이더가 적용된 오브젝트의 위치를 가져옵니다. 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브젝트 로컬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월드에서의 좌표, 그 다음에 카메라 뷰 좌표기, 탄젠트 좌표기, 절대 세기 좌표 이런 게 있는데 월드 좌표로 해서 그냥 이 씬에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워지면은 어두워지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어 포지션 이걸 투기해서 이제 거리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거리를 구하는 노드가 따로 있어서 디스턴스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노드를 만들면은 이 플레이어 위치랑 이 물체의 위치에 차를 계산해 줍니다. 즉 거리를 계산해 주는데요. 계산된 값을 이제 실수 값으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반환된 이 거리 값을 이 3개 곱해주게 되면은 가까워지면 0이고 멀어지면은 뭐 무한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제 0일 때 제일 가까운 거니까 모든 색상에 0을 곱하게 되면은 다 0이 됩니다. 왜냐면 000이 블랙이기 때문에 다 0을 곱하면은 검은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칼라 하나 모듈 파라미터 추가하겠습니다. 칼라 추가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이 디스턴스 값을 이제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서 이거 두 개 값을 곱해서 칼라에 넣어놓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장 누르셔서 탭 잠깐만 꺼주시고 이 상태에서 큐브를 하나 만드시고 9로 하겠습니다. 9 하신 다음에 좌표를 0,0,0 세팅해 주시고 다시 커스텀 쉐이더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머테리얼 해서 커스텀 쉐이더 머테리얼 하나 만들어주고 조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타겟 위치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위치가 0이고 해당 오브젝트 위치도 0이기 때문에 거리의 차가 0이기 때문에 0으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움직이게 되면 거리의 차에 따라서 이제 색상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실수한 게 기본 컬러가 지금 검정색입니다. 흰색으로 세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000이 되면 색상이 조금 어두워진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나가면은 이렇게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0에 가까워질수록 어두운 검은색이 되고 멀리서 흰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완전 검은색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미스 쉐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클릭하셔서 이게 수많은 빌트인 쉐이더 중에 릿이 있고 얼릿이 있는데 얼릿은 이제 빛을 안 받는 그러니까 이 다이렉트 라이트에 대한 빛 계산을 안 받는 쉐이더라고 보시면 되고 이 쉐이더는 이제 빛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검은색이 아닌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이따가 이제 플레이어 포지션 값을 플레이어로 이제 바꿔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은 씬에서 좀만 움직여도 하얀색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0이었으면은 이 1만 움직여도 거리의 차가 1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부 다 흰색이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넘어가야 이제 흰색으로 바뀌게 만들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 주려면은 쉐이더 그래프를 키셔서 이걸 좀 값을 좀 나눠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게 현재 위치가 지금 Z가 3위로 됐는데 0일 때 이게 가장 가까운 상태이고 이게 1만 넘어지면은 최대값인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5 정도 갔을 때 최대로 밝아지게 만들고 싶으면은 커스텀 쉐이더 키셔서 아마 수학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에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되는 이 값에 나누기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원래 1일 때 최대가 되는 건데 이제 2를 나누게 되면 거리가 이 정도 벗어났을 때 최대로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라미터 만들어서 distance weight 라는 파라미터 하나 만들고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그래프 인스펙터라고 있는데 여기 디포트 값을 2로 설정을 해줍니다. 하고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 이걸 연결해 주신 다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태가 2인데 좀만 2 상태 가도
이 1만 되어도 이제 원래는 1일 때 흰색이었는데 지금은 흰색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검은색 형상을 띠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랑 똑같은 흰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웨이트 값을 한 5 정도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 움직여도 멀리 가도 이제 서서히 흰색으로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조정을 해서 저희는 가까이 있을 때 어두워지고 멀리 있을 때 좀 밝아지는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5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는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타겟 포지션 값만 이제 바꿔주면 되는 타겟 포지션 플레이어 포지션 값만 이제 플레이어 위치 값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플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주셔서 쉐이더 플레이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플레이어 움직이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플로엣 스피드 플레이어 스피드입니다. 8 값을 일단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하고 스타트는 안 쓸 것 같아서 지워준 다음에 밑에 이제 void move 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를 업데이트로 계속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라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 엑시스 함수를 통해서 호라이즌 값을 똑같이 저장하고 버티컬 값을 따로따로 두 개 저장한 다음에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플레이어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동 완성 기능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자동 완성이 훨씬 편하니까. 그 다음에 이 현재 플레이어 위치를 냈다가 뉴 벡터 호라이즌 버티컬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타임점 델타 타임 붙이셔야 이제 모든 컴퓨터에서도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피드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는 캡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캡슐 하셔서 캡슐 만드시고 이걸 명 해주신 다음에 대충 떨어뜨려 주시고 이 캡슐에다가 이 쉐이더 플레이어 스크립트 넣겠습니다. 다음에 실행시켰을 때 이제 움직이는 걸 한번 체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갔을 때 앞으로 가고 뒤로 갔을 때 가고 저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카메라가 고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확신이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카메라를 캡슐에 분모 오브젝트로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메라가 이제 캡슐의 플레이어의 이름 좀 바꿨습니다. 플레이어의 자식 오브젝트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태양계 만들 때 배웠듯이 이제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은 다 따라옵니다. 플레이어가 움직였을 때 카메라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플레이어 자식 오브젝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화면이 좀 답답하니까 카메라를 좀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Y축을 좀 올린 다음에 각도를 한 30도 정도로 꺾은 다음에 좀 뒤로 빼보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없으니까 좀 심심해서 플레인 하나 깔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만들어서 0,0 친 다음에 한 마이너스 0.2가 아니라 5가 아니라 6이 아니라 8 아니라 1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바닥 해주시고 스케일 값을 좀 키워서 바닥 크기 좀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3 해서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실행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확인할 수 있고 바닥에 우리 아까 만들었던 쉐이더 머터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넣어보고 메테리얼 값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흰색으로 하고 스무스에서 좀 줄여주고 됐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저희는 플레이어도 완성됐고 이제 구도 완성됐습니다. 근데 지금 플레이어가 움직였을 때 플레이어가 가까이 갔을 때 검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이유가 지금 이 구에 적용된 쉐이더에 플레이어 포지션 값이 현재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따로 C# 스크립트에서 이 플레이어 위치를 여기로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이 플레이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그런 작업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로 스크립트 만드는 거는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쉐이더 플레이어에서 이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void 뭐라고 이름 set material property 라고 이름 짓고 이거를 업데이트 문안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메테리얼에 있는 값을 바꾸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메테리얼 값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메테리얼 값을 이렇게 받아오면은 여기서 met 하신 다음에 점 누르시고 set vector 벡터를 세팅을 하겠다 이 함수를 불러오셔야 되는데 왜 벡터냐 하시면은 저희가 만든 이 플레이어 포지션 변수는 벡터 3입니다. 그래서 set 벡터로 값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장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보시면 함수 설명에 파라미터로 두 개를 받습니다. 네임이랑 밸류를 받는데 이거는 해당 이름의 프로퍼티 파라미터 값을 밸류로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임은 저희가 이름을 플레이어 포지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레퍼런스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변수를 클릭하시면은 이름이 있고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 레퍼런스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참조를 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퍼런스 된 이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값은 두 개였으니까 이거랑 저희가 플레이어 위치를 해당 포지션 값으로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transform 포지션 앞에 디스 붙이시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텍스트 붙이고 여기 포지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게임을 켰을 때 저희가 가까이 가면은 검해지고 떨어지면은 하얘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이 메테리얼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쉐이더 플레이어 스크립트에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커스텀 쉐이더 메테리얼을 여기에 드래그 앤 드롭해서 채우겠습니다. 이 상태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검해지고 멀리 있으면 하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검해지고 멀리 가면 하얘지고 근데 이게 너무 반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애매한가 하면은 이 메테리얼에 웨이트 값을 늘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플레이어가 이동하는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가 그 플레이어 포지션에 업데이트 문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디스턴스 웨이트가 10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제 까매지는, 좀 더 멀리 가도 검해지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나중에 뭐 공포 게임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암흑 연출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불을 여러 개 늘려 놓아서 다채롭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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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둬서 실행해 보시면은 여기 좀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애들이 가게 되면은 어두워지는 이런 느낌, 마치 창시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는 듯한 이 불의 느낌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쉐이더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3, 4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아까 배운 쉐이더를 어떻게, 그 쉐이더로 어떤 것까지 가능한지 이제 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져왔습니다. 예시는 보시면은 쉐이더로 지금 이런 풀 같은 것들을 날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여기 풀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느낌, 또 이제 쉐이더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올라가니까, 왼쪽 씬을 보시면 왼쪽 카메라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컷오프 되는 느낌의 쉐이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티클인데, 나무에서 나뭇잎 떨어지는 건 이제 파티클인데, 이런 좀 자연스럽게 풀들이 움직이는 것도 쉐이더로 가능하고, 보시면은 그림자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그림자 또한 쉐이더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은, 다른 씬을 가보면, 이 게임 씬인데, 이런 어둑한 숲 같은 느낌도 이 쉐이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영상 보시면은, 최신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리가 너무 크니까 소리 좀 줄이면, 이런 좀 밝은 듯한 느낌 쉐이더고, 보시면은 카메라 이동에 따라서 나무들이 밝아지고 까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쉐이더. 보시면은 멀리 있는 나무는 이렇게 어두워지고, 가까이 있는 나무는 밝아지는 이런 느낌도 쉐이더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다 쉐이더. 보시면은 이거 나무에 걸린 저주 인형도 멀리 있을 때 어두워지고 가까이 있을 때 밝아지는 거 보니까 이것도 쉐이더. 그리고 이 촛불 같은 것도 이제 불타면서 흔들리는 느낌도 다 쉐이더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불들은 빛나고, 어떤 부분은 이제 덜 빛나고, 어떤 부분은 좀 되게 밝게 보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인데 다음에 다룰 수 있게 되면 이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쉐이더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제가 사실 쉐이더를 그렇게 딥하게 파지 않아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인디 게임이랑 이제 아마추어 게임을 좀 더 이제 퀄리티 있는 느낌으로 주려고 하면은 쉐이더를 공부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쉐이더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차이로 이 게임의 질이 크게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을 만드실 생각이라면은 이 쉐이더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